안녕하십니까, 김승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같은 사람이 몇 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사실 당시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이민 초기에 온 사람들이 그렇듯이 온 가족이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을 했거든요. 주당 120시간? 112시간 막 이렇게 일을 하는 상태였었어요. 다 지치고 힘들고 가족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막 말투가 날카롭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시는데 아이들 태어나고 그리고 동생들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게 달리 희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옷값 전체, 위아래서도 옷값 전체가 총 가격이 3불이 넘지가 않았어요. 이런 사람한테 잘만 하면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주말에 쉴 수 있고 그런 직업과 돈벌이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욕심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당시 한국의 삼보 컴퓨터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삼보 컴퓨터가 미국에 상장을 했었어요. 이머신즈라는 이름으로. 상장 전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아는 사람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장을 제대로 하게 하면은 내가 큰 돈을 만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당시에 만불이면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는데 이 돈을 줬지만 상장하자마자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해서 이 회사는 결국 없어졌죠. 이게 상장이 폐지되고 주식이 휴지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 사람하고 인연을 끊었어야 되는데 제 무지와 욕심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얼마 후에 이 사람은 실시간 주식 거래 차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당시는 이게 그때 미국에 처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식의 실제로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이 차트에 함수 그래프와 자기 계산을 집어넣어서 사고 파는 것을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고 알려주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런 거래 분석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거래 분석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보자라는 제안을 듣고 이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회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수수료를 받는 증권 거래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식품점 하던 사람이 매일 16시간씩 일하다가 이거 아침에 가서 사무실 열고 일하고 저녁에 끝나면 쉴 수 있는 직업이 생겼다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증권 거래 사무실을 열었어요. 네, 초치기 증권 거래 사무였었죠. 단타로 하는. 몇몇 고객들이 오긴 했는데 하루 종일 욕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했었지만 이건 도박과 가까운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잃고 떠나가고 결국은 안 되니까 우리도 결국 잃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한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다들 손실이 났고 저 역시 혼자 남아서 직접 거래를 하다가 자본이 줄어들고 스스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왕 이렇게 된 바 한번 크게 벌자라고 또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식 옵션을 했습니다. 옵션에 대한 이해가 내가 전혀 없었었는데 수없이 묻고 다시 묻고 해서 결국 주식 옵션을 이해하고 하자마자 주식 옵션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홀짝을 맞히는 게임과 똑같은 거였거든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돈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적게 벌고 많이 날리고 수수료를 날리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이런 좌절과 실망으로 주저앉은 나에게 또다시 외환 거래로 한 번에 수백만 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이미 바닥으로 내려왔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봐야 되는 상황에 몰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외환 거래는 재산이 마이너스까지도 납니다. 당시 그걸 몰랐던 거예요. 레버리지가 엄청 큰 상품이었어요. 끝은 뭐 뻔하죠. 1층까지 내려간 게 아니고 지하실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민생활 10년 364.5일 일했던 것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제안을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선의의 의도가 있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익 본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실수를 한 건 뭐냐면 자기도 증명되지 않은 사실, 자기도 돈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사실을 내 돈을 가지고 해본 거예요. 저는 딱히 그 사람이 이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기라는 생각을 할 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사람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무지와 욕심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무지와 욕심에서 이 일이 벌어졌구나 아는 것은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만큼까지도 제가 상처가 깊고 이것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실시간 차트 거래는 실험 모델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거 잘 안 합니다. 이후에 제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친구도 이후에 알게 된 것이고. 결국 나의 무지와 욕심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 사람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행히 저는 그 일 이후에 누구한테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르는 영역에 관여하지 않고 사기에 노출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저를 옮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많다는 모든 제안에서 저는 거부합니다. 내가 아는 영역 안에서만 투자를 하고 제가 모르는 영역에 투자 제안이 들어오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을 하게 되면 바보 취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지 않냐. 이건 너무 정말 아까운 투자다라고 하지만 이미 지난번 옛날의 일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살다 보면 사고처럼 일순간에 오는 사기는 생각보다 드무릅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복기해 보면 결국 자기의 무지와 욕심에서 생겨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또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방식은 이게 똑똑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제 경험에는 이것이 상식에서 오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인 일이냐? 저 사람이 왜 나를 돈을 벌게 해줄까요? 이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 사람도 지금 부자가 아닌데 이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상식이 아니었잖아요. 왜 그거를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래서 세상을 다시 돌아가서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결국 상식적인 거로 생각해 보면 이게 답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상식이라는 것은 과장, 허구, 왜곡, 사기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상식적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상식은 지식과 달리 조금 다른 종류의 능력입니다. 사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식에 의존해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면 사기에 걸릴 위험이 적어집니다. 상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취득하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상식은 쉬운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 대학, 좋은 직업, 뛰어난 실력을 지닌 사람이라도 자기가 이 똑똑함으로 인해서 상식을 분별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에 연루됩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상식적인 일만 하겠다. 상식적인 상태에서 투자를 하겠다. 상식적인 상태에서 살아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그 이후로 한 번도 사기에 연루되거나 사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상식을 벗어나는 순간 패자로 전락하거나 패자로 살아봤게 되고 좋은 친구가 떠나가고 그 자신은 인생의 괴짜로 자기 인생을 마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 상식을 비트는 도구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게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 남의 버스만 계속 와. 내 버스는 저 버스가 2번 지나갔는데도 아직 안 오고 있어. 경험 있죠? 왜 그런 경험이 다들 있다고 느낄까요? 내 인식 속에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만 기억을 하거든. 내 줄이 빨리 풀렸던 적, 내 버스가 빨리 왔던 적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통계의 오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 공평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억울한 거나 불편하거나 더 많이 기억할 만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기억의 오차 때문에 세 가지의 거짓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거짓말, 나쁜 거짓말, 통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통계라는 거는 사실 좀 거짓말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닭장의 계란이 하루에 30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30개 정도가 매일 나올 확률은 전체 나올 날들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보통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30개의 알이 나오는 확률이 나오는 날이 전체 알이 나오는 날에 30.24%라고 뒤에 숫자를 더 명확하게 붙여버리면 여러분들은 앞의 정보보다 뒤의 정보가 훨씬 더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고요. 이런 흔한 오차를 이렇게 정교하게 장난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기구가 통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기꾼을 만날 때 사기꾼들은 숫자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대충 반이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49.8%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통계는 사기를 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 중에 하나예요. 특히 통계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그래프들을 보면 그 숫자조차도, 그래프조차도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 의도를 왜곡하기에 강력한 도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는 사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줄 설 때마다 왜 나는 안 되지? 이거는 통계의 오점이에요. 나는 잘못된 정보만 내 머릿속에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든 통계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평균치라는 용어는 각 양 끝단에 극단적인 거를 모아서 중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1994년도 한 전자과 대학교의 졸업생들의 평균 소득이 1억이다. 이러면은 그 전자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버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한 통계로는. 근데 이 사실 내용을 뜯어다 보면 어떤 사람 하나가 2천억을 벌었네. 그래서 평균이 1억이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2, 300만 원 버는데. 그런 평균치라는 거는 정말 부질없는 정보예요. 표본조사 역시 동일합니다. 5만 명이 이렇게 사는 동네가 있다고 쳐요. 거기 한 10가구쯤 방문했는데 우연히 피아노가 5대가 있어요. 그러면 조사하는 요원들은 이 동네는 피아노가 2만 5천 대가 있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계는 여러분들을 사기로 몰아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분류해내려면 이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기획을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지 여러분들이 사기에 연루되지 않거나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 강의를 끝낼게요. 저는 그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경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편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문사들은 정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정치 기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의 기사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경제 기사는 부정적 보도가 관행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적 보도를 해야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경제 기사도 분석해 보면 60% 정도가 부정적 기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의 정치적 관점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신문과 기사들만 읽게 되면 이 사람의 경제적 판단이 흐려져서 자기의 재산이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비창한 자영업 1600곳 폐업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기사는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저 10.98%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정치적 성향이 있는 성향을 가지고 정치 성향에 맞는 기사만 채택해서 내가 읽거나 받아들이면 나의 경제적 환경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상관없이
경제적 관점은 골고루 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이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욕심과 무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통계 조심하시고 경제적 해석을 정치적인 식견으로 달리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경계해도 많은 사기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사기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사기꾼이 여러분들한테 달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